네,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김문수의 쓴소리. 어떠세요? 쓴소리. 만약에요, 다른 제목이 더 추천하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김문수의 쓴소리. 고든 소리가 어떠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고든 소리. 근데 그거보다는 쓴소리. 아니면은 뭐 회초리 다 좋습니다. 일단 김문수의 쓴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날 방송 출연해 주시고 난 뒤에 사람들 댓글이요. 네. 1000개가 달렸어요. 예. 그 제가 다 읽었거든요. 네. 잘생겼다는 댓글이 한 20개가 됐어요. 그리고 샤프하다, 잘생겼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반했어요가 한 50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처음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 못생겼다. 나머지는요. 안 나머지는 이거였어요. 내용 좋았다. 예. 욕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욕이 있으면 가서 댓글을 달면서 욕을 같이 싸우는데요. 정말 저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희한한 건요. 다른 방송도 이렇게 찍으신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이렇게 칭찬 일색이 아니었거든요. 네. 사회자가 좋았던 게 아닐까. 그런데 네, 네 한때는 네. 좌파, 좌익 이렇게 불렸던 분이시죠. 서울대에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고문까지 당하시고 거기다가 정말 얼떨결에 부인과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분. 유튜브 조회수 10만을 혼자서 넘겼습니다. 15만을 넘게 찍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원조 진보 김문수 도지사님이십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지사님,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요, 저희 작가가 네. 제가 지사님을 모셨을 때, 저분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저한테 그랬어요. 종편에 나오시면 저분이 시청률을 말아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남 믿고 가자. 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네. 그랬더니 우리 작가가 진짜 뭐라고 했냐면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 안 됩니다. 이랬어요. 네. 10만을 훌쩍 넘겼어요. 네. 작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살아있네 김문수. 어떠십니까? 살아있네 김문수. 우리 제목 살아있네 김문수 할까요? 제목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네. 왜 우리 저 앵커 때문에 이렇게 덕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이 김문수 도지사님을 얼만큼 사랑해 주시는지를 저희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계속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요. 내가 좌파였다. 그런데 내가 왜 우파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요. 살아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서울대에서 학생운동 하시다가 잡혀서 고문까지 당하셨는데요. 지금도 고문이 너무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픈 기억이지만 어떤 고문이 제일 끔찍했습니까? 제일 힘든 건 역시 물고문이죠. 물고문은 이제 물에 이렇게 머리를 박아놓고 답할 때까지 계속 물을 먹이는 건데 그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기 물을 주전자로 물을 계속 콧구멍으로 물을 붓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전기 고문도 아주 심하죠. 그걸 직접 다 당했어요. 네, 전기 고문은 저 구석에 슬라이닥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전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그야말로 홀딱 벗깁니다. 그 팬티도 홀딱 그럼 벗겨가지고. 진짜 모욕적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 다음에 깜깜한 이제 지하실에 이 철제 의자가 놓여 있죠. 그 의자에 그것도 쇠 의자 땅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밑에는 바로 구멍이 뻥뻥 뚫어진 하수구가 있어요. 그럼 위로 이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전기 고문하는데 손가락 여기다가 이제 구리를 매요. 매어서 위에서 이제 물로 이렇게 코로 물도 붓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이 전기줄, 구리선을 묶고 난 전기줄을 해서 저 끝에서 이제 불을 꺼놓고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이제 처음에는 전압이 낮다가 빨리 돌릴수록 전압이 올라갑니다. 많이 돌리면 펄쩍 뛰니까 이 묶인 자국이 전부 피가 나서 이게 물을 타고 이제 흘러요. 그러면 피가요? 예,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공포가 생겨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빨리 말해라 그러는데 뭐 말할 것도 없으면은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문을 여러분 당하면 아주 뭐 공포감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래도 죽인다 그래요 실제. 너 하나 좀 죽여도 뭐 괜찮다.
그래서 죽인다는 이런 것, 그다음 죽는 과정을 직접 겪으면은 아주 힘들죠. 그게 몇 년도경이죠? 저는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80년 또 86년 그 전에도 계속 가서 많이 고문당했죠. 옛날에 정말 끔찍했죠. 근데 도지사님 그 당시에 그렇게 고문을 당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그때는 뭐였던 건가요?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제적이 된 다음에 무슨 타도라는 당시에 유인물이 돌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당시에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러죠. 중앙정보부에서 찾다가 보면 우리는 당시에 제적이 돼서 있었으니까 이제 이놈들 아니겠나 그래서 무조건 다 잡아와요. 아 그러면 진짜 그걸 전수조사.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도 네.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려났죠. 또 그때는 아니니까 결국 풀려났고 그 다음에는 80년에는 또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네. 그 난민전 사건 이후에 또 그와 연관된 다른 지하 서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적인 지하 서클이 있었는데 네. 그런 서클에 제가 연관이 돼가지고 네. 위에서 잡혀가서 다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중에 잡혀가서 그 위에서 말한 거 불어라. 그럼 결국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자였다. 네. 이런 걸 불어라는데 그런 것들이 불 때까지 계속 고문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요, 도지사님 그 당시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약간 공포감 같은 게 안 생겨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런 예. 걸 잊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제가 잡혀갔은 것이 1986년, 86년이었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직선제 개헌투쟁. 그래서 5.3 직선제 인천 개헌 현판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인천에서 시위를 주도를 했는데 상당한 그 폭력 시위였죠. 그 시위에 제가 배후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보안대로 군내 보안대로 갔다가 또 나중에 경찰 대공 분실로 갔다가 이제 감옥살이를 2년 5개월 했는데요. 그때도 뭐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박노해 시인이 있어요. 맞아요. 예. 기억나요. 예, 박노해를 찾아내라. 어디 있느냐? 그다음 지금 네. 심상정을 찾아내라.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찾아낼 수도 없지만은 또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할 때까지 분 때린다. 이래가지고 계속 전기고문, 물고문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도지사님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고 그래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내오셨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말랐던 거 아니에요? 그때가 더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말랐었죠. 살이 더 없었죠. 물론 그때가 지금보다 한 10kg 이상은 더 적겠죠.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겁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절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 이제 고문하는 수사기관에서 고문도 당하지만 저는 감옥 안에서도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당시에는 한번 감옥에 잡혀오면은 예를 들면 건국대에서 시위를 한 사건이 있는데요. 아 기억나요. 예. 엄청 큰 사건이었죠. 예, 그 사건 80몇 년도. 86년이에요. 그 총장까지 막 나가고 엄청 큰 사건, 건대 사건. 건대 사건. 그때 한 400여 명이 하룻밤에 잡혀왔어요. 서울구치소도 제가 아는 저희 선배들이 그때 네. 다 잡혀갔었어요. 네. 제가 건대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그 당시 400 명. 82, 83 선배들이 싹 다 없어졌다고 하는 네.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만원이 돼서 네. 너무 많이 갑자기 잡혀오니까 이 말을 안 듣고 또 와서 떠들고 이러니까 막 그냥 패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좀 많은 선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제가 선배니까 저부터 그냥 그 먹방에 데리고 가서 완전히 꼭꼭 묶는 고문이 있는데요. 이걸 몸으로 밧줄을 아주 꼭꼭 묶고 그럼 이제 나중에 못 살겠다 해서 죽으려고 하면 못 죽게 위에 투구를 씌웁니다. 투구를 씌우면 혀를 깨물려고 하면 혀를 못 깨물게 또 방성구라는 거를 씌워가지고 왜요? 왜 혀를 그렇게 못 물어요? 깨물는 본인이 자살을 할까 봐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자살을 이 묶어놓으면 아주 꼭 밧줄로 꽁꽁 묶어놓으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전기고문이나 물고문보다 더 힘들어요. 이 고문은 밧줄로 묶는 고문이 가장 힘듭니다. 그 성경에 묶인 자를
푼다는 말이 있는데 묶여보지 않은 사람은 이 묶이는 게 엄청난 고문이에요. 그래서 꼭꼭 묶는데 묶을 때 이 손에 그 밧줄에 풀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묶을 때 피가 나요. 벌써. 근데 지금 흉터 같은 건 전혀 없으세요? 뭐 흉터는 없어요. 아주 뭐 잘해요. 고문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누가 죽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요. 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프린트를 하나 해왔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김상곤 교육감. 이거 보고 어떻게 맞추세요? 우리 자주 보니까 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우리 서클 바로 1년 선배. 아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도 알아보세요? 저하고 또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네. 경기 교육감으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1970년대 같이 교양학부에서 만났었다고 하는 바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인데요. 자, 이분이 원래 무상급식에서 무상버스, 공짜 이렇게 유행을 시킨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공짜, 무상급식, 무상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자기 돈으로 뭐 애들 밥 주는 거 그거는 찬성인데 네. 국민 세금 아니에요? 네. 세금도 또 자기 이제 교육청 돈도 아니고 도청에서 돈을 내라. 자기가 예산권이 없는데도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선심을 써서 표를 넣는 이런 방식인데 네. 이건 아주 정직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원칙에도 안 맞고 또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은 당연히 무상으로 밥을 먹여야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무조건 이렇게 밥 먹이는 게 제일 먼저냐 아니면 학교 교과를 더 충실하게 하고 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게 좋으냐 학교가 급식이 1번이냐 아니면 교과가 1번이냐 그런 점에서 많은 논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의 이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쪽은 진보, 우리가 보수로 이름이 됐잖아요. 잘못됐죠. 좌고 우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엊그제 제가 득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린 자꾸 그게 걸려가지고 자꾸 보수 하다 보니까 우리는 꼴보수. 저기는 뭔가 앞으로 가고 있는 진보 이렇게 됐는데요. 보니 그게 아니에요. 거긴 좌고 우리가 우인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꼴자고 우리가 진보 보수예요. 네. 그걸 진보 우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 우파. 네. 거기는 꼴통 좌파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네. 여기에서 이 좌파들이 하고 있는 무상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보면 저는 공약 남발의 시작이 아닌가 싶거든요. 무상이라는 것은 북한의 네. 이북 방송을 들어보면은 네. 우리 공화국은 자기들 공화국이라 그래요. 우리 공화국은 집도 공짜고 네. 모든 밥도 공짜고 학교도 공짜고 세금도 없고 전부 위대한 수령께서 공짜로 다 준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데 공짜 아니잖아요.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 것보다 덜 받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걸 속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일은 물론 자기 능력만큼 하지만 네.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준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다 공짜로 준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도지사님 되게 바보 같아요. 네. 똑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자기 능력껏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포화롭게 살잖아요, 공산주의에서도. 네. 그리고 이쪽은 되게 배를 굼잖아요. 굶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평등한 것도 아닌데 평등을 그렇게 막 인권, 평등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다른 차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중에 김정은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네. 모든 국토도 네. 모든 생산수단도 모든 인민의 목숨까지도 자기 형의 목숨, 자기 고모부 장성택의 목숨까지 다 네. 자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격차가 없잖아요. 세계 그러니까요.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가만히 있느냐. 바로 단순히 평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폭력적인 강제 수용소가 있고 총살이 있고 또 무기가 있고 이래서 끊임없는 또 사상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폭압과 사상 세뇌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낡은 이념, 바로 제가 말씀드린 민족주의인데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 민족끼리 바로 미제국주의자와 일본
침략자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하면서 민족주의에 호소를 하면서 불세출의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 김일성 수령과 그 아들, 손자 자손 마음대로 충성을 다하자.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 핵심입니다. 저는요, 제 머리는 100번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 전 더 이상해요. 그게 민족주의라는 그 어떤 마취가 우리 한반도,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보다 약하고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아니 무슨 그 이상한 심보로 애국가를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제 머리로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이상한 나라도 아니죠 거기는. 그걸 보면서 거기 침취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상, 그 이상한 그 이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건 이제 항일 무장투쟁, 즉 이 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국사에서 항일 투쟁에는 급수가 있고 항일 최고의 급수가 무장투쟁이에요. 네. 항일 무장투쟁을 네. 성공적으로 한 집단이 바로 김일성과 그 북한 지배 집단이다. 근데 그 김일성도 여러 명이었다면서요. 뭐 그것도 이제 또 따지는 건 서해죠. 복잡한데, 그쵸? 예, 예. 그 이제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의 신화,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백두산의 뭐 정기를 받아가지고 김정일이를 낳고 뭐 또 그 김정은이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항일 무장투쟁 하나를 가지고 얽어매고, 또 두 번째는 조선시대 때는 여러 가지 이 왕이 있고 또 노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신분의 격차가 있었고, 네.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일투쟁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억눌린 자들이 뭉쳐가지고 이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친미 사대주의 이승만과 그 다음에 박정희 같은 친일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네.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애국 안 부르고, 네. 정통성이 있는 나라에 간첩짓을 해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간첩들은 죄책감을 안 가져요. 아니 도지사님, 제가 좀 이상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제대로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에서 바로 주체사상파라는 게 그런 것이고, 네. 저는 북한의 간첩들하고 광주교도소에서 같이 살아봤는데 이 간첩들의 생각에는 정말 자기 조국은 오직 하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수령님과 네. 그 공화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는 괴뢰 국가고 괴뢰 도당이에요. 이것은 곧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의해서 통일이 돼야 될, 우리 민족끼리 하나의 통일을 해야 된다. 그 과도적 단계로서 연방제 통일, 고려 연방제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도지사님, 제가 요즘 아주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우리보다 더 어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육을 아주 희한하게 받고 있어요. 어떤 교육이냐면요, 이런 북한이라든지 이 개념이 아주 희석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것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정말 뿌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대학생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20몇 살 정도 되는 대학생들도 북한 하면 그게 뭐 그렇게 나쁜데, 어차피 우리 민족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북한에 있는 정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고통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 인권법, 그건 당연히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을 이 자리에 계속 모시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내가 해봤어, 내가 가봤어, 내가 체험했어. 그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사상을 공부해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고난도 겪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제 이성과 제 가슴은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왜 저 주체 사상에 저렇게 얽매일까, 바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얽매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산민이라 그러는데요. 저도 옛날에 산민을 주장했는데 민족, 네. 민주, 민생. 되게 좋아 보여요. 아, 좋죠.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민족이라는 것이 바로 반미운동의 네. 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난 토요일 6월 12일에도 미 이사단이 네.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공연을 네. 의정부에서 한대요. 네. 의정부의 이사단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네. 7,094명이 여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네. 7,094명이 엄청난 전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지금 또 우리 서울 이북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게 전부 이사단입니다. 네. 동두천 뭐 의정부 이런 데 이사단 지키고 있는데 이 이사단이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한 것 이런 걸 위해가 기념 공연하는데 그 반미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서 깔려 죽었는데 어떻게 이 이사단 기념 공연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해서 인순이 아버지는 미군이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인순이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꼭 그 미군 공연에 잘 와요. 협조를 항상 하는데. 많이 했다면서요. 예, 그때 네. 왔다가 울기만 펑펑 울고 이번에. 예, 이번에 공연을 못하고 갔는데 이유는 바로 공연하게 되면은 그 반미주의자들의 직접적인 공격, 아주 집요한 벌떼 공격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히 공연을 못할 지경이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다 취소하고 모든 가수들이 취소하고 다. 그러면 그게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직접적인 땡벌 공격을 통해 가지고 땡벌? 바로 그냥 즉사를 시키는 겁니다. 뭐 블랙리스트도 없고 현장 즉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 그 공연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야만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용어 창출하셨어요. 땡벌 공격. 예, 이 미군들이 보면요 정말 황당하잖아요. 자기들은 여기 와서 이사단 7,094명이 죽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효순이 미선이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그 장소를 가봤어요. 제가. 네. 가봤는데 거기는 바로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장갑차가 조금 넓어요. 폭이요. 맞아, 진짜 예. 크지 않아요? 넓기 때문에 보통 차는 거기 지나가는데 장갑차가 지나갈 때는 그 학생들이 비낄 데가 없어요. 비끼면 그 옆에 또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아주 길이 산골 길이에요. 커브진 길인데 그래서 그 옆에 지금 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만나고 제가 만나봤는데 아버지는 아주 선량한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미 운동에 이용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해창 총재를 떨어뜨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정말 일조를 했잖아요. 요즘 세월호 달고 있는 것보다 이번에는 더 황당한 거죠. 그때는 장갑차, 이번에 세월호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그때는 미군들이 고의로 죽였다. 미군들이 왜 이 어린 아이를 치워 죽인다. 안중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 장소는 그 장갑차가 지나가기에는 피할 길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한 번만 가보면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효순이 미선이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사고 없어야 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 당시. 그러나 이것을 미군이 뭐 우리를 무시해서 죽인 거 아니냐 이런 반미 선동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사악한 일로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좌파, 우파 계속 보수라는 말에 얽매여 있었던 걸 이제 탈피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기 위해서 김문수의 쓴소리라는 코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모시고 난 이제 정리가 됐어요. 좌파, 우파. 우리는 이제 진보 우파가 되어야 되고 좌파는 꼴통 좌파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꼴통이잖아요. 이런 행동하니까 땡벌 공격. 오늘 최고의 말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돌직구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당황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정치도 오래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정말 좌에서 우까지 오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왜 대통령은 안 되셨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아니 그래도 그런 대답 말고요. 솔직히 진짜 왜 솔직히 나는 내가 생각할 땐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좌파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보고 우파에서는 저게 트로이 목마 아니냐 간첩이다. 양쪽이 다 의심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바로 부산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했던 불임 사건이 있어요. 네, 알아요. 그것도 좌파 사건이에요. 네. 거기에 관여하고 감옥을 7년 이상 산 어떤 제 후배가 있어요. 네. 광주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네. 그 친구는 저보다 감옥을 7년 이상 살았어요. 더 많이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좌파에서 우파로 이제 바꿔갖고 전향까지. 예, 경기도에 제가 보좌관으로 같이 있었는데 네. 창조학교라고 이은영생 하는 네. 거기도 같이 있고 있는데 최근에 그 그룹이 한 20명 돼요. 네. 불임사건 그룹이. 네. 이쪽이 전부 노무현 대통령 돕다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어요. 네. 그러다 뭐 도저히 이 자기 친구들하고 관계 나든지 이것 때문에 그쪽하고 또 같이 좀 어울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물론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한 사람의 사상을 바꾼다는 것은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편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연억의 고통을 거치는 엄청난 사상적 고뇌를 겪지 않으면 이 좌익 사상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상정 후보가요, 이번에 어디선가 이런 얘기 했대요. 나는 김문수 도지사와 친하다. 네. 그 말 듣고 젊은 애들이, 이건 제 제자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네. 교수님, 김문수 도지사는 좌파래요. 네. 사실은 숨어있는 좌파래요. 그러는 거. 아니,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네. 그게요, 그 심상정 후보가 어디선가 무슨 토론, 뭐 어디 이렇게 학생들 만난 자리에서 그랬나 봐요. 교수님 알고 계세요. 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침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처에 있는 사진이 찍혔나 봐요. 우리 회의하는 장면이. 네. 그런 오해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쪽 저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쪽에 그러는데 참 그래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특히 사상적으로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 그 다음에 계급 투쟁론에 빠져서 네. 있던 그 민노총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보자. 언제라도 좋다. 뭐 횟수 제한 없고 시간 제한 없고 장소 구애 없고 뭐 대화 주제 구분 없이 무제한적으로 뭐라도 하자. 그리고 꾸준하게 해서 10년 해도 도로함이 타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 사상의 뿌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뭐 지금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 절대 아니에요. 무슨 지금 이념이 있느냐. 절대 정책을 아니에요. 내야지. 그런데 이런 말은 얼마나 무지하냐면 북한은 그러면 저기 무슨 정책이 있고 뭐가 있으면 저건 오직 이념입니다. 오직 사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좌익의 사상은 담배나 아편보다도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태생부터가 저는 좌가 될 수 없는 태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제가 운지도 모르고 살아갔었어요. 그냥 다만 논리적으로 전 법치주의라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좌쪽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갔습니다. 쟤네들 바본가? 라는 그 정도로 이해가 안 갔는데요. 도지사님 백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지. 저 요즘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젊은이들의 이상, 그리고 젊은이들은 급진적으로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혁명적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네. 두 번째, 북한이라는 막강한 영토와 그리고 권력과 또 핵무기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간첩들한테 달러도 주고 그리고 미인계도 쓸고 네, 맞아요. 다 모든 수단, 물질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바로 우리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이념에 대한 끈을 놓치는 순간 적화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방송에서요, 김문수의 쓴소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못 들으면요, 혹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큰일 나요. 젊은이들하고 제가 이야기해봐도 잘 안 먹혀요. 왜? 모든 방송과 모든 주요 정치 지도자가 이 좌익 사상의 그 해독이, 그 뿌리가 얼마나 젊은이들을 뿌리 깊게 잡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 댓글에요. 친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21살부터 26살까지 청년들이요.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 우파입니다. 그런데 우파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 사이에 왕따가 되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친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방송 좀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군대를 다녀온 젊은 청년들이 가슴에서 내가 우파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걸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도지사님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왜 우파인지 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꼴통 좌파와 진보 우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진보 우파입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저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입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그럼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2,400만 우리의 착한 동포들, 그분들의 피눈물과 굶주림과 네. 그 억압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과연 그분들을 풀어주겠습니까? 정말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해주셔야 돼요. 네, 물론. 해보셨으니까. 네. 가보셨으니까. 끝까지 가보셨으니까. 네, 같이 갑시다. 공부해보셨으니까. 저는 지금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도지사님. 네. 다음 시간에도 꼭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살아있네, 김문수. 어떠십니까? 살아있네, 김문수. 우리 제목 살아있네, 김문수 할까요? 제목 어떠십니까? 지금. 네. 왜 우리 앵커 때문에 이렇게 덕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이 김문수 도지사님을 얼만큼 사랑해 주시는지를 저희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계속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요. 내가 좌파였다. 그런데 내가 왜 우파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요. 살아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서울대에서 학생운동 하시다가 잡혀서 고문까지 당하셨는데요. 지금도 고문이 너무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픈 기억이지만 어떤 고문이 제일 끔찍했습니까? 제일 힘든 건 역시 물고문이죠. 물고문은 이제 물에 이렇게 머리를 박아놓고 답할 때까지 계속 물을 먹이는 건데 그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기 물을 주전자로 물을 계속 콧구멍으로 물을 붓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전기 고문도 아주 심하죠. 그걸 직접 다 당했어요. 네, 전기 고문은 저 구석에 슬라이닥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전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그야말로 홀딱 벗깁니다. 그 팬티도 홀딱 벗겨가지고. 진짜 모욕적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 다음에 깜깜한 이제 지하실에 이 철제 의자가 놓여 있죠. 그 의자에 그것도 쇠 의자 땅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밑에는 바로 구멍이 뻥뻥 뚫어진 하수구가 있어요. 그럼 위로 이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전기 고문하는데 손가락 여기다가 이제 구리를 매요. 매어서 위에서 이제 물로 이렇게 코로 물도 붓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이 전기줄, 구리선을 먹고 난 전기줄을 해서 저 끝에서 이제 불을 꺼놓고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이제 처음에는 전압이 낮다가 빨리 돌릴수록 전압이 올라갑니다. 많이 돌리면 펄쩍 뛰니까 이 묶인 자국이 전부 피가 나서 이게 물을 타고 이제 흘러요. 그러면 피가요? 예,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공포가 생겨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빨리 말해라 그러는데 뭐 말할 것도 없으면은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문을 여러분 당하면 아주 뭐 공포감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래도 죽인다. 네, 기억나요. 예, 박노해를 찾아내라. 어디 있느냐? 그다음 지금 네. 심상정을 찾아내라.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찾아낼 수도 없지만은 또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할 때까지 분 때린다. 이래가지고 계속 전기고문, 이제 물고문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도지사님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고 그래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내오셨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말랐던 거 아니에요? 그때가 더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말랐었죠. 살이 더 없었죠. 물론 그때가 지금보다 한 10kg 이상은 더 적겠죠.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겁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절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 이제 고문하는 수사기관에서 고문도 당하지만 저는 감옥 안에서도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당시에는 한 번 감옥에 잡혀오면은 예를 들면 건국대에서 시위를 한 사건이 있는데요. 아 기억나요. 예. 엄청 큰 사건이었죠. 예, 그 사건 80몇 년도. 86년이에요. 그 총장까지 막 나가고 엄청 큰 사건, 건대 사건. 건대 사건. 그때 한 400여 명이 하룻밤에 잡혀왔어요. 서울구치소도 제가 아는 저희 선배들이 그때 네. 다 잡혀갔었어요. 네. 제가 건대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그 당시 400 명. 82, 83 선배들이 싹 다 없어졌다고 하는 네.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만원이 돼서 네. 너무 많이 갑자기 잡혀오니까 이 말을 안 듣고 또 와서 떠들고 이러니까 막 그냥 패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좀 많은 선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제가 선배니까 저부터 그냥 그 먹방에 데리고 가서 완전히 꼭꼭 묶는 고문이 있는데요. 이걸 몸으로 밧줄을 아주 꼭꼭 묶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못 살겠다 해서 죽으려고 하면 못 죽게 위에 투구를 씌웁니다. 투구를 씌우면 혀를 깨물려고 하면 혀를 못 깨물게 또 방성구라는 거를 씌워가지고 왜요? 왜 혀를 그렇게 못 물어요? 깨물는 본인이 자살을 할까 봐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자살을 이 묶어놓으면 아주 꼭 밧줄로 꽁꽁 묶어놓으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전기 고문이나 물고문보다 더 힘들어요. 이 고문은 밧줄로 묶는 고문이 가장 힘듭니다. 그 성경에 묶인 자를 푼다는 말이 있는데 묶여보지 않은 사람은 이 묶이는 게 엄청난 고문이에요. 그래서 꼭꼭 묶는데 묶을 때 이 손에 그 밧줄에 풀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묶을 때 피가 나요. 벌써. 근데 지금 흉터 같은 건 전혀 없으세요? 뭐 흉터는 없어요. 아주 뭐 잘해요. 고문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누가 죽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요. 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프린트를 하나 해왔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김상곤 교육감. 이거 보고 어떻게 맞추세요? 우리 자주 보니까 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우리 서클 바로 1년 선배. 아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도 알아보세요? 저하고 또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네. 경기 교육감으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1970년대 같이 교양학부에서 만났었다고 하는 바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인데요. 자, 이분이 원래 무상급식에서 무상버스, 공짜 이렇게 유행을 시킨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공짜, 무상급식, 무상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자기 돈으로 뭐 애들 밥 주는 거 그거는 찬성인데 네. 국민 세금 아니에요? 네. 세금도 또 자기 이제 교육청 돈도 아니고 도청에서 돈을 내라. 자기가 예산권이 없는데도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선심을 써서 표를 얻는 이런 방식인데 네. 이건 아주 정직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원칙에도 안 맞고 또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은 당연히 무상으로 밥을 먹여야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무조건 이렇게 밥 먹이는 게 제일 먼저냐 아니면 학교 교과를 더 충실하게 하고 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게 좋으냐 학교가 급식이 1번이냐 아니면 교과가 1번이냐 그런 점에서 많은 논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의 이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쪽은 진보, 우리가 보수로 이름이 됐잖아요. 잘못됐죠. 좌고 우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엊그제 제가 득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린 자꾸 그게 걸려가지고 자꾸 보수 하다 보니까 우리는 꼴보수. 저기는 뭔가 앞으로 가고 있는 진보 이렇게 됐는데요.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긴 좌고 우리가 우인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꼴자고 우리가 진보 보수예요. 네. 그걸 진보 우파예요. 네,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김문수의 쓴소리 어떠세요? 쓴소리. 만약에요 다른 제목이 더 추천하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김문수의 쓴소리. 고든 소리가 어떠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고든 소리. 근데 그거보다는 쓴소리. 아니면은 뭐 회초리 다 좋습니다. 일단 김문수의 쓴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날 방송 출연해 주시고 난 뒤에 사람들 댓글이요. 네. 1000개가 달렸어요. 예. 그 제가 다 읽었거든요. 네. 잘생겼다는 댓글이 한 20개가 됐어요.
그리고 샤프하다, 잘생겼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반했어요가 한 50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처음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 못생겼다. 나머지는요. 안 나머지는 이거였어요. 내용 좋았다. 네. 욕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욕이 있으면 가서 댓글을 달면서 욕을 같이 싸우는데요. 정말 저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희한한 건요. 다른 방송도 이렇게 찍으신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이렇게 칭찬 일색이 아니었거든요. 네. 사회자가 좋았던 게 아닐까. 그런데 네, 네 한때는 네. 좌파, 좌익 이렇게 불렸던 분이시죠. 서울대에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고문까지 당하시고 거기다가 정말 얼떨결에 부인과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분. 유튜브 조회수 10만을 혼자서 넘겼습니다. 15만을 넘게 찍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원조 진보 김문수 도지사님이십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지사님,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요, 저희 작가가 네. 제가 지사님을 모셨을 때, 저분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저한테 그랬어요. 종편에 나오시면 저분이 시청률을 말아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남 믿고 가자. 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네. 그랬더니 우리 작가가 진짜 뭐라고 했냐면요.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 안 됩니다. 이랬어요. 네. 10만을 훌쩍 넘겼어요. 네. 작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사람 그래 실제 너 하나 좀 죽여도 뭐 괜찮다. 그래서 죽인다는 이런 것, 그다음 죽는 과정을 직접 겪으면은 아주 힘들죠. 그게 몇 년도경이죠? 저는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80년 또 86년 그 전에도 계속 가서 많이 고문당했죠. 옛날에 정말 끔찍했죠. 근데 도지사님 그 당시에 그렇게 고문을 당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그때는 뭐였던 건가요?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제적이 된 다음에 무슨 타도라는 당시에 유인물이 돌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당시에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러죠. 중앙정보부에서 찾다가 보면 우리는 당시에 제적이 돼서 있었으니까 이제 이놈들 아니겠나 그래서 무조건 다 잡아와요. 그러면 진짜 그걸 전수조사.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도 네.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려났죠. 또 그때는 아니니까 결국 풀려났고 그 다음에는 80년에는 또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네. 그 난민전 사건 이후에 또 그와 연관된 다른 지하 서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적인 지하 서클이 있었는데 네. 그런 서클에 제가 연관이 돼가지고 네. 위에서 잡혀가서 다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중에 잡혀가서 그 위에서 말한 거 불어라. 그럼 결국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자였다. 네. 이런 걸 불어라는데 그런 것들이 불 때까지 계속 고문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요, 도지사님 그 당시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약간 공포감 같은 게 안 생겨요?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런 예. 걸 잊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제가 잡혀갔은 것이 1986년, 86년이었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직선제 개헌투쟁. 그래서 5.3 직선제 인천 개헌 현판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인천에서 시위를 주도를 했는데 상당한 그 폭력 시위였죠. 그 시위에 제가 배후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보안대로 군내 보안대로 갔다가 또 나중에 경찰 대공 분실로 갔다가 이제 감옥살이를 2년 5개월 했는데요. 그때도 뭐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박노해 시인이 있어요. 맞아.